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3년 12월 8일 순서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일찍 문재인 씨의 새로 낸 책 신간서적이 어제 나왔습니다. 1219 1219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서 지금까지 계속 읽고 이제 한번 쑥 훑어보는데 무려 한 8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2년 전인가 나왔던 운명,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이 책을 그때 한번 비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책과 이 책은 아주 특이한데, 문재인 씨는 이 자기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희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상으로 참 특이한데요. 보통은 책 표지 같은데 얼굴이 선명한데 좀 이게 뭐 성격의 탓이라 하나 좀 안개 속에 좀 갇힌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일단 사서 이제 탁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뭔지 하면은 저자의 양력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씨의 양력인데 재밌게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 법조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정치인인데 대한민국의 법조인, 왜 하필은 거기 대한민국을 넣었을까 생각하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을 위한 법조인인지 또 다른 나라를 위한 법조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을 위한 법조인지 혼돈을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나, 이런 그런 콤플렉스를 상징하기 때문에 굳이 왜 책에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라고 썼는지 참 이상스럽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쓰지 않고 법조인이라 쓴 것도 좀 그렇습니다. 법조인 하면 좀 더 품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의 변호사, 뭐 인권 변호사 여기도 써놨죠. 시민운동가 정치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이제 자세한 소개는 인권 변호사로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변호사로 썼으면 좋은데 법조인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자기 자신이 그 변호사로서 콤플렉스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조인으로 또 물론 우리 기자들도 언론인 이렇게 한 묻어 들어갑니다. 뭐 큰 그거는 없지만은 인권 변호사 이렇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법조인 하니까 그동안에 북한을 위한 변호사냐 이런 비판을 좀 받았던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터집을 잡자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딱 그냥 그 양력 속에 거기서 바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고 난 소감은요, 이 책은 낙선한 지 딱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 일종의 지난번에 운명리에 비하면 이거는 변명입니다. 낙선에 대한 변명인데 문재인 씨로서는 항상 아프겠죠. 뭐 100 몇만 표밖에 안 되는데 급수를 계속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기보다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 그날 저녁 오후에 늦게까지 전국 각 투표소로 몰려든 특히 나이 지긋하신 유권자들의 그 심정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아니면 읽고도 딴전을 부린 건지 모를 정도로 그분들이 뭐 댓글 보고 투표하러 갔습니까? 문자 보고 날라갔습니까? 다 붕괴 뭔가 저 세력들이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간 거 아닙니까? 저는 한남동에서 그때 투표를 했는데요.
한남국민학교에 갔는데 제 앞에 여자 한 3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러 왔느냐 물으니까 그 여성 유권자가 하는 말이, 나는 이번 선거에서 꼭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 투표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절차도 저한테 묻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다 마치고, 뭐 사전에 물으면 또 그런 거 예의도 아니고 또 그런 거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이제 누구를 찍었느냐 하면서 내가 누구를 찍었다니 그 사람도 누구를 찍었다 하더라 이겁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를 찍은 게 아니죠. 그 여자분은 말은 문재인 씨가 너무 싫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시종 일관에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고 있는 대선 불복 운동하고는 자기는 한 거리를 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대선 불복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곳곳에 계속 그냥 국정원 그 개입이니 이런 그것을 너머로 해서 대선 불복을 갖다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정책은 지금 우리나라 또 가장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금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각축, 가령 지금 가장 첨예하게 되어와 있는 그 영토 문제, 그로 인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 4개국이 얽힌 이 동북아시아 이 심각한 안보위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방문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런 사람이 과연 또 다음 2017년을 또 대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늘상 입으로 비판하는 그 기득권을 갖다가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신이 지금 국회의원직만 가지고는 자신의 신변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대통령 후보라고 그렇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그동안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한 자신의 대한 법적인 문책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고 났을 때 국가 안보 위기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왜 민주당이 졌는가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종북 프레임 그 때문에 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종북 프레임 어떻게 해서 그게 어떻게 나쁩니까? 국민들이 다 종북의 문제성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종북 문제를 가지고 이 모든 그 국민들이 이대로 더 있어도 가면 나라가 위기다. 그래서 했는데 그 종북 그 이념의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천안함 침몰이라 그러고 연평도 포기라고 말하지 했지, 그것을 북한이 자행했다고, 북계가 자행했다고, 아니 북한이 자행했다고 그렇게 그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그 장병들과 그 연평도 포격으로 또 희생된 두 병사에 대해서 순직이라고 그럽니다. 이 순직이라는 것은 전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천안함을 전사자라고 그러는 건 왜냐하면 도발로 해상에서 죽었으니까 그건 전사자입니다. 적의 손에. 그런데 순직이라는 것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일하다 죽는 것을 순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들한테 말하듯이 그렇지. 신성한 국토 방해 임무, 그것도 적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는데 그걸 전사라고 그러지. 무슨 포격과 어뢰 공격으로 그렇게 사망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순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고영주 변호사 말했듯이 문재인이 당선됐으면은 적화 통일은 시간 문제였다고 하는 그것을 저는 입증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봅니다. 종북 논쟁 가지고 우리 단순한 종북 논쟁으로 박근혜 대표가 승리했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개판을 쳤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이라 그럽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민주정부 10년에 북한에서 해가지고 영토 하나 NLL 하나 침범 당한 적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총론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안이하게 말을 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김대중은 어땠습니까? 핵개발 자금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6.15 올라가가지고 그 김대중 부부가 김정일이한테 경로잔치 받은 대가로 엄청나게 집어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노무현 어쨌게 했습니까? 국정원장이 고영구라는 간첩 혐의로 간첩죄로 복역했던 사람을 갖다가 국정원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종북 프레임이라니요. 국민들이 저대로 뒀다는 안 돼. 큰일 나겠다 싶었던 그런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정희 문제도, 세상에 야권 통합이란 미명하에 손잡을 게 따로 있지. 지금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 진보당을 이제 해체 신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이걸 심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이정희 대표가 그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시어머니들 약 올리는 며느리 같은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가 그동안에 버린 그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 별명이 아가리였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정말 자신이 말 맞다나 자기도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야 될 것은 엘고를, 물론 어느 신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과연 자신이 엘고처럼 미국 민주당 부통령이고,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하게 대통령 선거전에서 졌습니다. 자기가 상원의원으로 있던 테네스주에서조차 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자기가 딱 승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책을 내가지고 다음은 또 나온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예도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경상도 출신이면서 전라도 기반의 정당에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싸웠으면은 자기 말 맞다나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 정도 많은 40% 이상의 자기 표가 나왔다. 그러면 사나이답게 정말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고 다시금 문제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밝혔듯이 피난민의 아들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난민의 아들로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다 경남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특전사에서 병력 의무를 마치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시작해서 비서실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치고 낙향하다 정권교체를 위해 범야권 통합운동을 이끌다가 처음으로 정치에 뛰어들다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다 범야권 단일 후보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가 처음에 우리 리프 책 열자마자 나오는데 말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정말 선거 때도 문제가 되고 피난민 아들이 과연 저런 그동안의 운동을 저렇게 했을까?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정부 국민들이 정부를 단순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세력들의 많은 대다수 지지계층들이 바로 점잖게 말해서 정복이지 반역 행위에 치를 떨고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이뤄낸 선거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말끝마다 언론이 전부 다 새누리당 편이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은 인터넷뿐만 아니고 선거 기간 중에서도 일부 종편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냥 종편도 자기들이 출연 안 했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거부해서 출연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시간 있는데 다 누가게 줄겠어요. 마침 또 국민들의 여망하고 딱 맞아 떨어졌죠. 예. 단 한 가지 MBN에 대해서는 종편 허가를 종편 허가 이전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MBN은 출연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MBN은 또 그 지역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호남 성향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차하게 그러지 마시고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솔직한 게 있어야지. 이건 내가 보니까 딱 나온 시점이 어제가 언제입니까? 어제 대대적인 대선 불복 데모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거기다가 청와대까지 막 몰려간다고 그러고 이 책 나오죠. 나는 이게 꼭 이 책 나오는 시점이 저로서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사실 문재인 씨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걸 국회의원도 되기 전에 먼저 들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기업 소식통도 되고 하여튼 그런 소식통인데 문재인 씨가 다음 대통령이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만에 또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탁월했습니까? 야당에 진짜 그 사람밖에 인물이 없었습니까? 안철수 씨하고 그런 단일화, 그런 치열한 단일화 싸움이죠. 일종 협상이라죠. 그건 사실 전투였어요. 거기에서 끝까지 그러다가 너무 힘을 빼서 졌다고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북진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 어떻게 당의 간판 스타, 당 대표나가 어떻게 초선이 됩니까? 자, 종북의 상징인, 종북의 대표 간판인 통합진보당 옛날에 민노당 때 보십시오. 강기가 전국구,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로 갔나요? 그 다음 이정희, 강기가 참 지역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한 초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정희 전국구였어요. 어떻게 전국구 초선이 당대표가 됩니까? 난데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뭔가 보이지도 않은 힘에 의해서. 그리고 초선,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밖에 지내지 않았고 강요를 지내지 않았는데 초선에
그것도 전공가 여의도 하여튼 그 알만한 소식통들은 벌써 그 지정곡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예비선거 절차를 지냈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사실 그래서 그 문재인 씨가 부산 사상에 나왔을 때 사상 사흘에 나왔을 때 제가 그 반대층에 있는 손수조 후보를 집중 취재하기 위해서 아주 부산을 자주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 바로 그 옆에 있는 강서 북 강서을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그 여기도 참 칭찬을 늘어놓은 1219 끝이 시작이 되는 이 문재인 씨 책에 칭찬을 늘어놓은 문성근이가 하고 낙동강 벨트 한다 할 때 제가 가서 막 그 마지막 날 문성근 그 유세를 갖다가 인턴 데이터까지 쓰면서 제가 촬영해냈습니다. 그날 마침 경주에 꼭 들려야 할 상가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인턴을 써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도 명계나무 그 특유의 그 만담성 유세까지 차조연설까지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문재인 씨는 자신이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큰 의구심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그 선거에서 그 40% 이상이 부산, 경남, 울산에서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된 모양인데 미안하지만은 좀 더 국제관계도 공부하고 대통령이 되려면은 아니 일반 백성들도 요즘 얼마나 동북아 정세를 걱정합니까? 야 이거 고한 말이다 신문에도 나타나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이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또 생각하기로 예상을 하기를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을 안 했을 것이다 했더만은 진짜 과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우선 이것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총론으로 가늠할까 합니다. 하여튼 문재인 씨는 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한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그쪽 야권연합 좋은 말로 야권연합이고 툭 까놓고 하면 종북연합이죠. 종북연합 친북연합에서는 그렇게 초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대두되는지 정말 그 민주사회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정당 정치에서는 없던 현상들입니다. 그건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든지 아니면 그러한 명령에 의해서는 아닌지 궁금하네요. 참 뭐라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그게 아니고 로봇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 자신이 지적한 그 선거에서 야기된 불평과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씨는 특별히 이 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이 책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책은 다음 2017년을 위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책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사실상 밝히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또 내일부터 시간 나는 대로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또 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보통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에 비해서 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었네요. 그 외에
또 민주당에서 요번에 대선 불복을 외치고 난 전국구 또 여자 의원 있죠. 장가. 정말 교묘하지요. 하필은 이 시기가 딱 일치합니다. 이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제히 봉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여튼 저녁에 어떻게 돌입했는지 아직 체크를 안 했는데 철도 파업도 있죠. 여러 가지가 뭔가 이 급박한 하나의 프레임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오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사실상의 비상사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원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충성!